김사원입니다. 제가 SMP 처음 시작하면서 네이버에도 많이 검색해보고 유튜브에서도 영상 찾아봤는데 체험사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해보고요. 희망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제 발표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마음을 담아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SNP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통증 때문이었어요. 제가 가진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이거를 참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이랑 어깨 쪽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다리도 너무 통증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매우 딱딱했어요. 목이랑 어깨도 너무 딱딱하고 다리도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갑자기 힘이 빠져서 물건을 놓치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면서 체위 충격파 치료도 받고 다른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지만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딱딱한 이 통증이 고드름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SNP에.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채로 병을 갖고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에 항상 우울해 있었고, 또 몸이 마음을 지배를 하면서 우울감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통증이 심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SNP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평발의 오다리였어요.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었고 저희 5살 난 아들도 똑같이 평발의 오다리입니다. 그리고 배에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친구들이 타는 트램폴린 방방이 같은 것도 탈 때 소변이 마려운 증상 때문에 제가 타는 거를 핑계를 대면서 꺼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리 현상 때문에 계단을 내려가다가도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접질러지는 그런 느낌이 자주 들었었어요. 또 결정적으로 제 자세가 틀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 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살짝 놓으면서 제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밀고 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너무 어려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그 이후로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걸을 때마다 골반과 고관절에서 불편한 증상을 갖게 됩니다. 또 중학생, 대학생 시절 때는 제가 키가 174cm거든요. 그래서 키가 큰 탓에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많이 취했었어요. 그리고 중학생 시절 때부터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지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렴은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굉장히 저를 괴롭혔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고등학생 시절 때부터도 뒷목이 뻐근해서 뒷목뿐만 아니라 두통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립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의 규정 때문에 제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비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또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부터 구두 착용으로 인해서 제가 무지해반증이 생긴 것 같아요. 또 직장 생활도 자세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근무 환경이 바뀔 법도 한데 10년 동안 모니터랑 키보드가 항상 왼쪽에 위치해 있었고 오른쪽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데스크가 옆으로 길게 있었는데 제가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와 키보드를 활용을 할 때 왼쪽으로 팔을 뻗어서 상체를 돌려야 했고, 전화기를 받을 때에도 오른손으로 당겨 왼쪽 어깨로 전화기를 받고 오른쪽으로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넘는 근무 기간 동안 하루에 10시간 넘게 왼쪽으로 동작을 취하는 자세로 저는 자세 불균형인 상태로 계속 살아왔던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아기를 6년 만에 이제 갖게 되는데요. 갑자기 그 예정일 5주 전에 통증이 찾아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기한테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고 빨리 응급제왕절개를 하자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배를 여니까 자궁이 너무 뜨거웠고 이후 모를 엄청난 스팟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아마 이런 자궁 상하 때문에 아이가 일찍 태어나려고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업무 복귀를 하면서 저는 이 통증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계속 참아가면서
2년을 더 버티다가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퇴사를 결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병원은 체위 충격파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 치료는 계속 했었고요. 도수 치료도 받았었고요. 운동도 요가, 필라테스, 1대1, PT 등등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SNP는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카이로프랙틱의 장점을 종합하여 만든 신개념 자연주의 셀프 운동이잖아요. 제가 여기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다 좋은 운동이지만 제가 너무 몸이 굳어있고 동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운동의 동작을 제가 쫓아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제 몸은 더 오히려 아팠던 것 같습니다. 또 병원 치료를 받을 때도 치료받고 한 2~3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온몸이 또 딱딱하게 굳어져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인터넷창에 바른자세 운동을 검색을 했는데 SNP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하남에 있는 센터에 가서 체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체험 받자마자 나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체험 받고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 문화센터에 가서 SNP를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제가 승모근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사진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승모근이 되게 울퉁불퉁해요. 근데 이제 계속 운동을 하면서 목이 길어지고 승모근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등 높이는 제가 SNP를 하면서 살이 1kg도 안 빠졌거든요. 생식을 했음에도 제가 생식을 간식처럼 먹었어요. 밥도 다 챙겨 먹고 해가지고 살이 안 빠졌는데 등 높이가 납작해지면서 살 빠졌냐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북목도 엄청 심했죠. 그리고 오다리랑 허벅지 라인도 많이 좀 개선이 된 것도 있고요. 이거는 제 평소 자세예요. 근데 제가 왜 뒷짐을 짊어졌냐면 제가 과전반이 너무 심한데 가림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뒷짐을 지고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항상 제가 저렇게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육아를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기를 씻길 때, 왜냐면 아기를 씻길 때 제가 쭈그려서 앉아서 아기를 씻겨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엎어질 것 같았거든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앞으로 엎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데 많이 납작해졌고 과전면도 많이 나아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배가 힘준 게 아니고요. 제가 흉곽이 아직 안 다쳤어요. 그래서 가슴처럼 흉곽이 좀 아직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SNP 하면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저는 모든 그 열이 머리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예민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힘들면은 두피에 각질이 일어서고 또 피부도 좀 거친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셀룰라이트도 심하고 했었는데 이게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온몸이 좀 순환되고 생식도 하면서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질 있던 그런 발 뒤꿈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부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100일 과정 동안 꼭 지키고자 했던 거는 SNP 동작 편식하지 않기였습니다. 제가 그 지도자 과정 하기 전에는 벨트 운동은 안 하고 도구 운동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구 운동만으로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는 8가지 동작을 다 해야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적응 보조구랑 골반 밴드를 매일 착용을 했어요. 제가 집안일을 할 때도 골반 밴드를 착용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저는 한 30분 이상만 걸어도 고관절이 삐그덕삐그덕 아프고 그랬었는데 골반 밴드를 착용하면 2시간 이상 걸어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피곤해도 스윙오브는 항상 충분히 해주고 웨이브 베개를 베고 항상 잤어요. 그리고 생활 속의 바른 자세를 24시간 유지를 했습니다. 항상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자세를 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 후 호전된 증상은 근막 통증, 증후군, 목, 어깨 등 통증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딱딱했던 고드름이 녹아 없어진 것 같이 어느새 정말 몸이 좀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 100%다 고쳐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좀 딱딱해질 것 같으면 몸으로 풀어주면 또 바로 풀리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절 통증이 심해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되게 힘들었는데요. 그런 동작도 이제 통증이 없고요. 두피랑 피부 트러블은 거의 해결이 됐어요.
비염 축노증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성이어가지고 약을 항상 복용을 했는데 지금은 약 없이 예, 괜찮고요. 아, 그리고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지렴이 심하다고 그랬었잖아요. 만성 지렴이 없어졌어요. 저 단 한 번도 약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렴이 어느 정도 심했었냐면 제가 근무를 했을 때 6개월 연속으로 병원에 쉬지 않고 계속 지렴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건 방법이 없다. 약으로도 호전이 안 되고 이거는 휴식하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도 이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SNP를 하고 나서 지렴이 없어요. 아무런 제가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너무 신기합니다. 우울증, 불면증 이거 다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제일 가장 큰 저한테 SNP에 대해서 고마운 점은 통증이랑 우울감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픈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SNP를 정말 권유를 해보고 싶은 게 저는 SNP를 만나기 전에 이게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건지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둘 다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이 운동을 했는데 몸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럽고 정말 될까? 하고 저처럼 마음 먹으셨던 생각이 드셨던 분들은 일단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번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우리 모두 함께 SNP 멀리 함께 갑시다.